네, 이제 7번째 과목인 행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행정론이 이게 이름은 되게 행정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시류를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류를 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부분이 존재하냐면요. 지금 이 사회복지 현장 안에 조직 문제하고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그 시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 조직 안에는 인사관리,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리더십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의 종류 이렇게 예시문을 써놓고 이건 무슨 리더십이냐 이렇게 써놓는 건데 여기서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변혁적 리더십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뭐냐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보상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전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부분들 안에 뭐 특성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말 그대로 뭐죠? 컨트리 클럽 이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리 클럽형 무슨 뭐 팀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 변혁적 리더십 이런 거 정도를 아시면 이 문제를 여기서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서너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조직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요새는 따로 써놨지만 ODT 같은 경우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슈퍼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슈퍼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도 이것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막 앞에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할 필요 없이 인행사랑 비슷하게 인행사는 이제 인물들이 많으니까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행정론은 정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전달체계. 최근에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가족 자살 사건, 그 다음에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빈약한 거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달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민간 전달 체계, 공적 전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뭐 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는 순서가 많이 좀 나오는 편이어서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론하고도 약간 중첩이 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하게 행정의 역사라는 부분들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의 역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론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제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개편할 때 예산 부분을 많이 개편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좀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준예산이 뭐냐면요. 국회가 합의를 봐가지고 땅땅땅 해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국회가 땅땅땅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1월 1일부터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는 걸 대비해서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쓰는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관리 안에 뭐 들어가는 부분들이지만 소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7, 8과목, 6, 7과목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가장 짧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행정론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아까 정책론하고 달리 론이다. 그러니까 론이란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벗어나지 않는 거 안에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건 이 전달 체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조직, 지역 전달 체계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OJ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또 드려놨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행정의 역사 이 부분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눠진 교과서로 지금 사신 교과서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행정론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문제풀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의외로 25문제 중에 20문제 넘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행정론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리더십, 조직, 전달 체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만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거 행정의 역사만 3-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이 워낙 행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중점으로 두는 부분들이지만 요번에 시험 볼 때는 요 전달 체계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뭐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은 약간 시류를 반영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약한 것이 행정론인데 뭐 행정과 관련해서 이 전달 체계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사실은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략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